김정은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전승절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 매체에서 이날 김주애를 호칭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전보다 호칭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기존 2022년 화성 17형 발사 때 김주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호칭을 썼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존경이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높이 쳤더니 예, 최근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별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택된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샛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그 아무한테나 쓰는 허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한테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김주애한테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허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별 동지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를. 아니 근데 김주애가 너무 바쁜데요? 진짜 바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외교 행사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 6월 29일에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찾아서 접견한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김정은은 어김없이 누굴 데려왔다? 김주애. 김주애를 데려갔어요. 자, 이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최순희 외무상을 외교 행사 때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김주애가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게 아마 이제 20살이겠죠. 지금 13살이니까 7년 뒤. 7년 뒤에도 외무상은 최선희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김정은이 성인이 된 김주애에게 이번엔 네가 나 대신 러시아에 다녀와라.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와라. 네. 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성인이 된 김주애를 보좌해서 아버지 없이 김주애가 단독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 순방을 할 날도 네. 멀잖아. 곧 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었으니까. 아, 왔었죠.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어찌됐건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김주애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후계 구도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제 동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해석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후계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지금은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구축함 진수하고 군수공장 가고 이런 것도 국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승절 가고 외교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들 인민 대중 앞에 나타나고 그럼 민생을 챙기는 거고 전방위적이고 퍼스트 레이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사실상은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리설주가. 그런데 왜 리설주를 빼고 김주애를 그 자리에 넣었을까? 이거는 후계자 수업이고 지금 12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2살밖에 안 됐으면 현안에 대한 파악이라는 걸 못해요. 외교 현안, 국방 현안, 민생 현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후계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전이거든요. 의전이고 의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민 대중 앞에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뜨악했잖아요. 저 뭐야? 라고 했는데 벌써 3년 딱 지났는데 키도 굉장히 성인만큼 컸거든요. 네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3년, 4년만 딱 되면은 그때 사람들한테 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사실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공통으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에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CIA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에 CIA가 스파이 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그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이럴까?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는 김정은이 혹시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자기 몸의 이상이라든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예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그 좋은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스트로크 오고 이러는 와중에 서둘러서 이렇게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뭐 죽여야 되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거를 우리 다음 후계자한테는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전부 지금은 추정에 불과하고 추정이죠. 사실 마지막에 이 권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는 정말 김정은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거긴 가족도 별로 없고. 제가 이만갑 출연을 위해서 특별히 내부통을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김주애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 이제 4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주애가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히고 정세에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도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나도 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또 그러네요. 러시아 대사관에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를 듣는 자세를 보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지 중국 뭐 군인 오고 했을 때 김주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외국어 실력도 알 수가 있겠네요.